따라서 소송기간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경험하고 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의 정원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을 하면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너무 오래 걸린다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1년이란 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독립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배우자와 거주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집안 집기의 소유 문제나 이사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혼 소송 판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지, 아이와 함께 살 경우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의 환경이 현재보다 다소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준비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했다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지만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면 이혼 후 독립적 삶을 위해 구직 활동이나 취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면 이혼 후의 경제적인 독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면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키웠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했다면 전업주부로 있을 때보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집안일을 병행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경험하고 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거 문제, 생활비 마련, 아이 양육 등 종합적인 준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이혼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과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건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지만 연애와 결혼을 통해 쌓아온 추억과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준비 서면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몰라줄 수 있나? 같은 생각으로 실망하거나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보이는 차가운 태도나 남처럼 대하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되짚다 보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나 힘들었던 순간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런 기대를 했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기대와 실망,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일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위한 작업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감정, 노력,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들을 서면에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뢰인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 중 하고 싶었던 말이나 느꼈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경우가 많은데, 저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 느꼈던 분노, 슬픔, 실망 같은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혼 소송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면접교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가 되는 부모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삶에 익숙해져야 하고, 비양육자는 일정에 따라 아이를 만나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집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볼 수 있지만 이혼 후에는 주거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죠. 이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이와의 만남이 어색하고 심지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 동안부터라도 면접교섭을 잘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편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이는 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 수 없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는지 같은 질문을 하며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가 함께 노력해서 아이가 이혼이라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일관된 태도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서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이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너희 부모가 너를 버렸다, 돈 때문에 너희를 버렸다, 바람이 나서 너희를 버렸다와 같은 말들은 아이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아이에게 표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아이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갈등 속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